여러분, 1000명에게 찾아갔는데 단 한 명도 사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날은 자존감이 아니라 호흡부터 무너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절을 숫자가 아니라 리듬으로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KFC의 상징 커넬 샌더스죠. 우리가 흔히 듣는 1008번 퇴짜 맞고 1009번째 성공했다는 이야기, 사실 이건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조금 과장됐다고 해서 그의 실패가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샌더스는 왜 끝까지 레시피를 팔려 했을까요? 둘째, KFC는 어떻게 가게 하나에서 거대한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브랜드의 뼈대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실패와 거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샌더스의 출발점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어린 시절 집안이 무너지면서 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이가 되어버린 케이스였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엄마는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나가야 했고, 어린 샌더스는 집에 남아 동생들을 챙기며 요리를 생활 기술로 익혀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배운 건 맛있게 만드는 법이 아니었어요. 계속 만들어내는 법이었습니다. 레시피가 아니라 루틴이 몸에 붙은 거죠. 매일 동생들 밥을 챙기고 제한된 재료로 끼니를 해결하고 실패해도 다음 끼니는 또 준비해야 하는 환경. 이후 가정 환경은 더 복잡해집니다. 재혼으로 인한 변화, 학업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결과적으로 그는 매우 이른 나이에 사회로 튕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겁니다. 샌더스는 요리를 취미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생존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 차이가 훗날 브랜드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생존 기술로 시작한 요리는 그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샌더스의 청년기부터 중년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업의 난전이었습니다. 철도 노동자, 보험 세일즈맨, 페리 운영, 주유소 직원 등 정말 다양한 일을 전전했죠. 하지만 어느 곳에도 오래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삶은 계속 흔들렸고 경제적 불안정은 결혼 생활과 가정까지 위협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죠.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 빛날 무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생깁니다. 보통 실패가 누적되면 나는 안 돼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도전을 멈추죠. 하지만 샌더스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마흔 즈음 드디어 붙잡을 판이 생깁니다. 바로 주유소 운영이었죠. 도로 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 여행자들이 멈추는 그곳.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브랜드는 좋은 아이디어보다 좋은 자리, 즉 입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샌더스에게 그 자리가 바로 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주유소만으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옆 공간을 정리해 작은 식당을 엽니다. 스테이크, 비스킷, 그레이비 소스 등 다양한 메뉴를 내놓았지만 결국 손님들이 기억하고 찾는 건 치킨이었죠. 그런데 치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프라이드 치킨은 30분 이상 걸리는데 여행자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주유하고 빨리 떠나야 하니까요. 여기서 샌더스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맛 경쟁이 아니라 프로세스 혁신으로 방향을 틉니다. 조리 시간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장비 연구, 온도 실험, 튀김 방식 개선, 시즈닝 조합을 반복해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압력 조리 방식을 응용한 빠른 튀김 기법과 변하지 않는 레시피라는 브랜드의 뼈대였습니다. 이 시기 화재 같은 사고도 겪었지만 그는 매번 다시 세우고 다시 고쳤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샌더스가 규모를 키우기 전에 먼저 시스템을 고쳤다는 겁니다. 많이 파는 것보다 잘 만드는 방법을 먼저 완성한 거죠. 여기까지는 맛집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KFC가 되려면 이제부터 판매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샌더스는 깨닫습니다. 내가 매장을 늘릴 체력도 돈도 없으면 남의 매장에 내 메뉴를 넣자. 그래서 그는 레시피와 조리법을 들고 여러 식당을 찾아다니며 제휴를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에서 압력조리 장비는 위험해 보였고 새로운 메뉴 도입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거절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수백 번의 거절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만나는 인물이 피트 하먼입니다. 처음엔 그도 시큰둥했지만 실제로 판매 결과를 보더니 판이 바뀝니다. 고객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KFC의 프랜차이즈 핵심 모델이 확정됩니다. 첫째, 이름을 통일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둘째, 수수료 구조를 만듭니다. 한 마리당 로열티 같은 방식이죠. 셋째, 같은 맛을 보장하는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모델의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샌더스는 땅을 사지 않아도 확장할 수 있고 제휴식당 입장에서는 기존 매출을 흔들지 않으면서 히트 메뉴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리스크는 낮고 보상은 높은 구조. 이때부터 KFC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복제 가능한 설계도가 됩니다. 시스템이 브랜드가 된 거죠.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맛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고객이 기억하는 건 결국 상징이니까요. KFC는 4가지 핵심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버킷입니다. 패밀리 세트 개념의 버킷은 가족 단위 소비를 한 번에 설득하는 포장이자 구성이었죠. 둘째, 슬로건입니다. 한 문장으로 맛의 이미지를 고정시켰어요. 셋째, 얼굴입니다. 캐릭터화된 창업자 이미지가 브랜드 신뢰를 시각화했습니다. 넷째, 표준화 운영 시스템입니다. 매장이 늘어나도 같은 경험을 주는 구조를 완성했죠. 이후 회사는 인수합병을 거치며 더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KFC로 이름을 정리하죠. 이건 단어가 주는 인상, 비용과 권리 이슈, 시대 분위기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해석됩니다. 결국 샌더스가 판 건 치킨이 아니었습니다. 거절을 버티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브랜드의 형태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거절 100번에서 멈추시겠어요? 아니면 방식을 바꾸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